내가 이런 거 다 알고 있어.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잘할게. 그러다가 내가 미친놈. 오케이 오빠, 나 기도하고 생각 좀 해볼게. 우리가 그 감각이 엄청 세민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렇게 다루면 좋을 부분은 아침에 제주도에서 올라왔어요. 일이 있어가지고 녹화를 하러 와야 되는데 이거 못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녹화를 못 할 수도 있겠는데, 왜냐하면 옷이 없는 거예요. 옷이 없다고 느끼는 지점은 보통 마음이 허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자기가 최근에 사랑하는 게 별로 없거나 그런 게 저는 좀 쌓이면 옷이 없거나 뭔가 저녁에 좀 배고픔을 자주 느끼더라고요. 마음이 허해요. 제가 보기에 그때 되게 중요한 거는 엄청난 구원자가 나타나서 갑자기 마음을 채워주는 게 아니라 나는 마음이 허하다라고 얘기할 만한 어떤 대상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오늘 여기 써주셨어요. 그 많은 얘기들을 할게요. 연애한 지 200일을 기념하여 교수님을 보러 왔습니다. 대학교 동기로 알게 되었고 시간이 흘러 16년 만에 사랑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연애 초반에는 다 해줄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짜증내고 화도 내고 그녀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매번 그렇지 않겠다고 다짐하는데 어렵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저 변화할 수 있을까요? SJ 사랑해 라고 썼습니다. 어디 계실까요? 네. 옷으로 머리를 씌워버려요 그냥. 오케바리. 왜냐하면 각각 개인의 사정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걸 존중해줘야죠. 대학 졸업하고 16년 만에 만난 거는 그러면은 거의 이제 40 전후 되셨군요. 네, 42살이고요. 네. 전공은 두 분이 뭐 하셨어요? 연극과입니다. 그럼 두 분 다 지금 그쪽 일을 계속 하세요? 저는 지금 계속 하고 있었고 이 친구는 졸업하고 바로 이쪽 개통 안 하고 다른 쪽으로. 그래요. 그때는 그러면 동기, 나이가 동갑이에요? 아니면? 아니요, 저보다 어린데 동기입니다. 네. 왜냐면 제가 좀 늦게 들어가가지고요 학교를. 아니 선생님이 나이 좀 들어 보여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건데 16년 만에 다시 만나셨고, 저는 처음에 이거 여자분이 쓴 글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내용이 연애 초기에는 다 해줄 것 같았는데 시간 지나면서 짜증도 내고 화도 내고 저희 오빠 미친놈이에요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연애 초반에 다 해줄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짜증도 내고 화도 내고 그녀에게 상처를 준다. 매번 그렇지 않겠다고 다짐하는데 어렵다.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다니까요. 보통 남자가 이렇게 글 안 쓰거든요. 보통 여성들이 고소고발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쓰는데 남자분이 이렇게 썼다는 거. 선생님이 좀 이렇게 좀 짜증도 내고 상처도 준다는 걸 언제 아셨어요? 한 사귄 지 얼마 만에? 한 2달 정도 지났을 때 이제 좀 미래에 대해서 이제 결혼 얘기 나오고, 어떻게 보면 제 직업이 안정적이지 않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걸로 조금 얘기하다가, 제가 평소에는 사람들한테 잘 대해주고 그러는데 그래도 화를 제가 이 정도까지 화를 낸 적이 없는데 이 친구한테 너무 크게 화를 내는 거 저도 좀 깜짝 놀랄 때도 있었고. 화를 막 내셨어요? 네. 근데 여기 약간 경찰서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선생님, 제가 지금 이게 약간 배우분이셔서 그런지 제가 약간 여기 느낌이 이게 영화 보는 것처럼 그 화를 많이 내셨다. 그러면은 이 여성분에 대한 화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화가, 저쪽에 있었던 화가 뭔가 여성분과의 관계에서 제가 보기엔 곱하기가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성분은 5개밖에 안 돼요. 근데 내 안에 한 70개의 화가 있는 거예요. 저쪽에, 아주 저쪽에. 근데 잘 안 나와요. 왜?
땅에 덮여 있거든요. 그리고 선생님은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예의 바르고 매너 있고 누군가에게 친절할 수도 있고 따뜻하실 수도 있고 다정한 사람일 수도 있고, 그래서 아무도 선생님의 그 화를 모를 수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 선생님도 모를 수도 있고. 근데 선생님 말씀하신 거를 보면 저쪽 깊은 곳에 그 화, 분노, 뭔가 그런 그 에너지, 그럼 그게 언제 누구에게 나오느냐? 보통 사람이 보통 자기의 뇌가 자기가 자기를 인지하는 부위가 있고 자기가 타인을 인지하는 부위가 있대요. 근데 남성의 경우, 여성도 마찬가지지만 자기의 배우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자기가 자기를 인지하는 부분으로 그걸 인지하는 경우가 있대요. 내가 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하는 그 행동이 있어요. 연기로 보면. 그러면 나는 뭐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 과거의 쌓임이 지금의 현재에 나잖아요. 그럼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내가 성장 과정에서 화나는 상황에 내가 자꾸 노출이 된 적이 있나? 이건 정의롭지 않은데,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게 부모님이든 학교든 군대든 선생님이 나한테 그랬든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상대적으로 정의로운 사람일수록 그게 더 심하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가 그 화를 낼 수 없는 약한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눈치만 보고 화가 날 수가 없어. 아버지가 막 대도 안 한 막 그런 행동을 하시는데 막 초등학생이 아버지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롭지 못하죠. 어머니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저희를 이렇게 조져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애가 없잖아요. 근데 감수성이 뛰어나고 정의롭고 이런 사람들은 안에서 다 봐. 이게 아니라는 걸 다 알아. 근데 나는 또 섬세하니까 더 잘 봐. 이 상황을. 그러면 이제 자꾸 이게 세이브 된다는 거죠. 내 저쪽에. 그래서 나는 성장하면서 더 사람들한테 예의 바를 수도 있어요. 더 매너를 지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한테 저 형은 진짜 좋은 사람. 동기 오빠 있잖아. 그 동기 오빠. 나이 좀 많은 동기 오빠 있지. 우리 그 동기 오빠. 그 오빠 진짜 너무 인상 좋고 너무 사람이 선하고 되게 매너 있고 또 자기 희생도 잘해. 그게 누구한테 나타나느냐? 비로소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제가 보기에 우리 남성분이 지금 여성에 대해서 되게 가볍게 연애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인생을 걸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파트너로서. 나 이거 그냥 뭐 여자하고 재밌게 사귀고 그런 거 아니야. 나 너하고 내 인생을 같이 하고 같이 살다 같이 죽고 싶어. 나 되게 진지한 거야. 그래서 내 직업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만큼이야. 이런 말 했어요? 오빠가? 했어요? 벌써 했네. 조금 이따가 하지. 벌써 했어. 그러니까 보통 연기하는 사람들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다 그렇지만. 언제 내가 잘 된다는 것도 없이 이게 좋아서 하는데 내가 이 여자를 위해서 내가 살아온 이거를 포기할 만큼 그 여자가 생겨버렸어요. 그 사랑이, 그 존재가. 그러니까 선생님이 선생님을 대하듯이 여자친구를 대하게 된 것 같아요. 그 보통은 결혼하면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지금 결혼하지 않아도 워낙 진정성이 강하니까 그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근데 또 좋은 사람이니까 제3의 눈으로 자기를 보게 된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상처 주면 안 되는데. 내가 정말 목숨 걸고 잘해줘야 되는데 이 여자한테. 그러다가 또 정말 미안하다. 내가 이런 거 다 알고 있어.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잘할게. 그러다가 싫어! 내가 미친놈! 내가 정말 잘해줄게. 자, 김창욱 쇼를 가자. 자기야, 김창욱 쇼를 가자. 우리 진짜 나 잘하려고 가는 거야. 자기야. 자, 이렇게 했어요, 남자친구가. 미친놈 맞네. 미친놈 맞아.
그러면 이제 이게 자꾸 반복이 되면 남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나 자신에 대한 원망이 생길 수도 있고, 내가 정말 잘해주고 싶은 사람인데 내가 상처를 주는 나를 보고 처음에 미안하다가 그게 나중에 다 나한테 오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그 뻔한 대사 나간다고요. 진짜 미안하다. 내가 너를 되게 잘해주고 싶은데 내가 그런 사람이 못 돼서, 나이도 되어 가니까 너 좋은 사람 만나. 그때 이제 우리는 또 여자친구가 잡아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하지 않겠어요? 오빠 무슨 그런 소리를 해? 화를 내도 오빠하고 나하고는 같은 배를 탄 거야. 이렇게 말해주길 바랬는데, 오케이 오빠 나 기도하고 생각 좀 해볼게. 오케이 바리, 요즘 기도 좀 많이 해야겠어. 그러면 이제 막 더 막 우리 남성분은 누구에게서 화나는 장면을 본 것 같아요? 아버지한테 본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요? 아니면 어떤 한두 번의 사건이요? 지금도 화 내시는 것 같은데 어머니한테 하시는 거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배우 이전에 우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감각이 엄청 세민한 사람이잖아요. 그걸 다 우리 안에 쌓았을 거예요, 우리가. 이 억울함, 이 불의함, 부당함. 그래서 그 화가 제가 보기에 아마 99%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이 상황에서 나라고 생각하면서 순간 행융합을 해버리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하셔가지고 제 인생에 지금까지 이런 영향을 미치십니까? 라고 아버지한테 말할 수 있는 사이는 아니죠. 네. 그리고 또 그 말하면 아버지가 그래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의도치 않게 너에게 상처를 줬구나. 이러는 아버지는 이미 다 돌아가셨어요. 그럼 아버지는 또 불같이 화를 내버려요. 내가 뭘 새끼야? 내가 너희들 키우려고 이 새끼야. 이 새끼들이 아빠 고마워 모르고 이 새끼. 아버지가 여길 한번 오시면 좋은데. 어렸을 적부터 아버지 다 보셨죠? 네. 그때 어떤 감정이 제일 많이 드셨어요? 그냥 왜 저희 가족 신경 안 쓰시고 자꾸 남들한테만 친절하실까라는 생각도 있었고. 근데 지금은 많이 후회하시는데 그때 더 잘해줄 걸. 아버지가 젊었을 때부터 그런 회사 관계라든지 사람들 관계에서 엄청 좋으신 분이셨거든요. 근데 집안에서는 네, 왜 우리 가족한테는 그렇지 못하실까라는 생각이 어렸을 때는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지금 그 모습이 똑같이 돼서 내가 왜 밖에 있는 주변 사람한테는 다 잘해주고 내가 이 사랑하고 고마운 여자한테 내가 왜 아버지가 우리 집안에게 하던 것처럼 하지? 라고 느끼면 그때는 나 자신에 대한 이게 되게 커지거든요. 그러면 더 우리가 무기력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오늘 잘 오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한두 번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제가 티켓 팔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시죠. 3세판이니까 3번 여자친구분하고 시간 되실 때 오시는 걸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하는 얘기도 듣고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도 듣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 우리를 조금씩 마주하는 무드가 형성될 거예요. 선생님 안에 있는 그 어린아이를.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이 결혼하시기 전에 정말 잘 캐치하신 것 같아요. 내가 이렇다는 걸. 그리고 이걸 구체적으로 알면 분명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여자친구도 그거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니까 오빠가 딱 그런 상황이 오면 그러면 전에보다 화가 들라고 이 새끼 또 돌아가지구나 진짜 쌍놈 새끼 진짜 아우 죽박 날린다 이 새끼 아주 그냥 너 진짜 그때 티켓 3번 때문에 산 줄 알아 이 새끼야. 그러면서 이제 여자친구가 이제 덜 화가 나. 저게 나에 대한 그게 아니구나. 오빠가 자기 과거에 대한 그것을 나한테 반사해서 그리고 오빠는 또 너무 힘들어하는구나.
그러면 여자친구도 훨씬 덜 상처받고 덜 화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나가 나를 대하듯이 이 여성을 대하는 거다. 근데 나가 나를 대하는 것에서 우리가 뭔가 지금 조금 틀어진 게 있거든요. 그러니 이거는 나와 내 여자친구의 문제 같지만 나하고 내 문제, 나하고 내 과거의 문제.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조금씩 그 어린아이를 찾아가 주자, 선생님이. 그 억울해하고 화가 나 있고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했던, 그리고 그 아이하고 이렇게 대화도 하고 그러면 선생님 이거 알고 선생님 좋아지잖아요. 이런 일 없었던 남자보다 훨씬 넓은 스펙트럼을 갖게 되시더라고요. 그러면 전문 배우를 하시는 데에도 엄청나게 좋은 실존적 자기의 자산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뭐 그 자산을 가지려고 일부러 우리가 뭘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네, 여자친구분 너무 인상 좋으시다, 선생님. 여자친구한테 영상 메시지 한번 합시다, 선생님. 여자친구 부를 때 뭐라고 부르세요, 호칭? 여보야. 여보야, 여보. 여보야, 오늘 김창욱 쇼 같이 와줘서 너무 고맙고, 사연 당첨될 줄 몰랐는데 그래도 당첨돼서 같이 이렇게 고민 있었던 거 풀어 나갔으면 좋겠고, 항상 영순이로 잘 챙길 테니까 기대해줘. 사랑해. 여자친구분도 한마디 해주세요. 왜냐면 이렇게 영상 나오면 또 결혼 안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거든요. 뭐 영상 다 여기서 뭐 여보야 했는데 뭐. 오빠, 우리가 20대 때 만나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거든요, 오빠한테. 네가 중년에 보기 좋아서 나를 만났다고. 남자분 좀 생각을 한 번만 좀 진지하게. 우리가 섣부르면 안 돼. 우리가 섣부르면 안 되는데 계속 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좀 정신 좀 차리고 복댕이 얻었으니까 나한테 잘해. 사랑해. 여러분하고 이런 얘기 서로 나누면서 되게 독특한 감정들을 느낄 때가 있는데, 우리가 오늘 서로 처음 만나는 사이인데 우리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진솔하게 우리가 서로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화장기 지운 얼굴을 보여준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제가 21에 좀 표현하기도 그렇지만 자살을 하려고 한 적이 있었어요. 대학도 떨어지고, 우는 게 아니라 콧물입니다 지금. 감동받을 필요 없습니다. 대학도 떨어지고 전문대도 재수해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잉여인간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대학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92년, 91년쯤. 엄마도 절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 같고. 근데 그때 제가 꼭 전화를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친하다고 생각하는 애한테. 무슨 말을 듣고 싶어서 전화를 하고 싶은 걸까요? 나 죽고 싶어 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죽지 마라. 어디냐? 내가 지금 갈게. 근데 나 죽고 싶어 그랬더니 친구가 하던 대로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안해가지고 오케바리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너무 무안한 거예요.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 맨 얼굴을 보여줬는데. 그리고는 그 친구가 미운 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내 맨 얼굴을 보여준 사람이 없구나. 내가 가면을 쓰고 메이크업을 하고 화려한 광대 옷을 입고 내가 사랑받고 싶어서
아, 내가 그랬구나. 저 친구 문제가 아니지. 다 내 문제지.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오늘 처음 만났는데 상대적으로 저희의 맨 얼굴과 맨 얼굴로 대하는 것 같아요. 전 그래서 너무 좋아요. 여러분과 그 순간을 마주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맙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고 이것을 웃으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건 괜찮은 시간을 함께 서로 이야기하면서 보내는 것 같습니다. 한 번에 구원자가 나타나서 우리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지만 솔직하게 어느 정도는 이야기하고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